오늘은 서점원의 인생영화 월드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인생영화 10선을 준비하다가 제가 딱히 시네필도 아니고 영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재미로 즐길 수 있는 월드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백하자면은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진득하니 영상을 보는 거를 잘 못하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책 한 권을 읽는 거를 어려워한다고들 하잖아요. 글자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집중력도 금방 흩어지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반대로 책은 내 호흡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물은 어쨌든 내용을 쫓아가야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선정한 영화들 중에서 최신작이라고 할 만한 영화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아예 없고요. 예전에 한창 제가 영화 많이 보던 시절에 인상 깊게 봤던 작품들 위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인생영화 월드컵 첫 번째 16강전 1라운드는 레온과 다크나이트입니다. 처음부터 쉽지가 않네요. 고독한 킬러와 가족이 몰살당한 옆집 소녀, 그 둘의 복수를 향한 기묘한 동거, 네, 레옹이고요. 상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최고로 꼽는 다크나이트, 네, 히스레저의 조커가 있는 바로 그 다크나이트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올린 영화들은 대부분 많이 알려진 명작들이니까 알려진 작품에 대해 굳이 제가 무언가 첨언하는 일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배트맨은 세계관에 연결된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사로 완결이 된 레옹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은 글래디에이터와 와호장룡이네요. 판타지와 무협의 대결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장군에서 노예로 전락한 막시무스가 검투사가 되어서 복수하는 이야기, 글래디에이터.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서사와 영상미, 액션 모두가 정말 대단했죠. 와호장룡은 중국의 원작 무협소설을 재구성해서 제작된 영화고요. 저는 와호장룡의 등장이 중국 무협 영화의 어떤 세대를 교체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무협 영화라 하면은 뭐 정무문이나 황비홍 아니면 소리모조 같은 흥행작들이 있었는데 기존 무협 영화들이 액션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은 와호장룡에 와서는 액션은 당연한 것이고 영화로서의 기술이나 영상미, 네, 연출이나 미감에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와호장룡은 무협 영화답지 않게 굉장히 세련되고 감각적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는 내내 놀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원작 소설에 비해서 분량을 좀 압축하는 바람에 서사가 좀 엉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와호장룡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무간도와 새얼간이가 나왔습니다. 홍콩 느와르의 정점이자 영화 신세계의 모티브가 된 영화죠. 경찰로 잠입한 조폭과 조폭으로 잠입한 경찰, 이 두 남자의 그 어떤 피를 끓게 만드는 운명과 사명, 네, 무간도입니다. 그 상대는 발리우드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새 얼간이가 되었네요. 인도의 명문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새 친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웬만해서는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작품인데 상대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간도를 선택하겠습니다. 16강전 네 번째 라운드는 블랙과 천밀밀입니다. 직전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제가 인도 영화 중에서 정말 명작으로 꼽는 영화가 세 편이 있거든요. 바로 세월간이랑 화이트 타이거, 그리고 지금 등장한 이 블랙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용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미셸이라는 소녀와 사하이라는 선생이 주인공인데요. 미셸은 갓난아기 때 시각과 청각에 장애가 생겨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후로 집안에서 그야말로 짐승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 사하이 선생이 그런 미셸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고 마침내 오랜 헌신 끝에 미셸은 명문대에 진학을 할 정도로 지성인으로서 자라게 되죠. 만약 영화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절반만 울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흘러서 노인이 된 사하이 선생이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서 모든 기억을 잃게 되고 요양원에 감금이 되면서 미셸이 다시금 사하이 선생의 보호자가 되어서 돌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명작이고요. 나를 잡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한번 펑펑 울어보겠다 싶으시다고 하신다면은 블랙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블랙이 헌신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천밀밀은 그야말로 운명적인 사랑에 대한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당시 홍콩 영화는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 많은데요. 천밀밀도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작품이기는 한데 일단 그런 거는 빼고 영화 내용으로만 봐도 훌륭한 멜로 영화입니다. 운명적인 만남과 운명적인 사랑,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는다고 해도 결국 이루어질 운명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멜로 영화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멜로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헌신은 이길 수가 없으니 블랙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라라랜드와 중경사님입니다. 이건 할 말이 없네요. 중경상님, 정말 훌륭한 영화죠.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재미가 있지? 싶었거든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작이다, 명작이다 해가지고 시간의 텀을 두고 느긋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봤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왜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뭐 숨겨져 있던 의미들도 찾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꽤 나중이 되어서야 이제 '이 영화가 명작이구나.'라는 거를 좀 인정하게 된 작품입니다. 반면에 라라랜드는 단 한 번의 감상으로도 전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었죠. 물론 라라랜드도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보고 또 봐도 여전히 재밌고 모든 내용을 알면서도 볼 때마다 영화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두 작품 모두 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요.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은 기쁨과 즐거움, 재미와 감동이 모두 들어있는 라라랜드로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돈룩업과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돈룩업이 오늘 인생영화 월드컵에 나오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뭐 엄청난 흥행작이라거나 대작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꽤나 인상 깊게 그리고 재미있게 봤던 영화라서 포함을 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제가 패러디나 풍자가 잘 된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의 유머러스함으로 풀어내는 거를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돈룩업을 보면서 정말 즐거웠고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끝이 난 영화죠. 하지만 그 상대가 포레스트 검프니까 아쉽게도 제 선택은 포레스트 검프로 하겠습니다. 16강전 7라운드는 원스와 타짜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타짜가 여기에서 나왔네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OCN에서 방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자면은 타짜를 정말 한 300번은 본 것 같아요. 모든 씬과 대사를 다 외우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이런 마스터피스가 또 탄생할까 싶을 정도로 타짜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 상대인 원스는 제가 실제로 기타를 사서 배우게 만든 역할을 했어요.
대학교 시절에 영화 원스를 보고 충동적으로 '나도 기타를 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바로 기타를 샀거든요. 그리고 같은 과 선배 중에 교회 오빠 출신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가끔씩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저를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영화가 바로 이 원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스뿐만이 아니라 비긴 어게인도 그렇고요. 싱 스트리트나 아니면은 어거스트 러시 같은 음악 영화들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타짜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짜 선택하겠습니다. 16강전 마지막 라운드는 봄날은 간다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봄날은 간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멜로 영화 중에 가장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 중 하나고요. 유지태 배우와 이영애 배우의 열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묘하게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멜로 영화가 있고 사랑을 연출하는 내용도 사뭇 다 다른데요. 저는 이 봄날은 간다와 그리고 좀 대척점에 있는 연애의 온도 이 두 멜로 영화를 정말 한국 멜로 영화 중에 명작으로 꼽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상대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예루살렘 전기라는 책을 사서 읽어봤을 만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십자군과 살라딘의 정치와 전쟁. 제가 배움이 부족해가지고 처음 영화를 볼 때에는 어디까지가 실제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잘 구분을 못했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해서 재미있게 감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 자체가 워낙 흥미롭다 보니까 더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던 거고요. 콘텐츠라는 게 아는 만큼 즐길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재미있다고 이렇게 매력적인 내용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책을 사서 읽기까지 했던 거거든요. 다 알고 보면은 얼마나 더 재미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었죠. 그래서 제 선택은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겠습니다. 8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블랙과 라라랜드가 맞붙었네요. 헌신적인 사랑이랑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블랙과 이것이 바로 영화의 즐거움이다를 보여주는 라라랜드. 두 작품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제 눈물 버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차이점이 또 분명한데요. 블랙은 영화 속 인물들을 지켜보면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면은 라라랜드는 인물에 제 자신을 투영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 영화 바깥에서 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죠. 제 선택은 라라랜드로 하겠습니다. 8강 두 번째 라운드는 킹덤 오브 헤븐과 타짜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타짜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포레스트 검프와 와호 장룡이 맞붙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정말 감동을 주는 명작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라움을 떠올려 보자면은 저는 와호 장룡에 표를 주고 싶어요. 무협 영화를 좋아하지 않거나 즐겨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와호 장룡은 한 번쯤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포레스트 검프야 삶에서 응원이 필요할 때 인생을 버티기 조금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시청하기에 정말 좋은 영화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와호 장룡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레온과 무간도입니다. 이건
정말 어렵네요. 킬러와 소녀, 스파이와 스파이의 대결. 음,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레옹으로 하겠습니다. 딱 떠오르는 영화의 명장면들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인상 깊은 장면이 레옹이 더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 선택은 레옹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4강 1라운드 라라랜드와 레옹이 만났습니다. 사실 두 작품 모두 강력한 제 마음속 우승 후보이기는 합니다. 원래 인생영화 10선에 포함되어 있던 작품들이라서 우열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월드컵 진행을 위해 굳이 한 작품을 고르자면 라라랜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레옹은 보고 또 봐도 여전히 재미가 있고요. 라라랜드 역시 반복해서 볼 때마다 재미가 있는데 같은 씬을 볼 때 회차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 포인트가 달라지는 게 조금 더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아노 치는 장면을 보면은 마냥 행복해 보였는데 이제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 회차에 볼 때에는 그 장면이 되게 슬프게 느껴진다라거나 그런 것처럼 볼 때마다 장면에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저는 라라랜드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라라랜드로 선택하겠습니다. 4강 2라운드. 네, 와호 장룡과 타짜입니다. 아, 이게 타짜가 문제예요. 타짜가 좀 반칙이거든요. 어떤 영화를 붙여놔도 과연 이게 타짜를 넘어설 만한 작품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영화계의 어떤 조커 카드이자 치트키 같은 작품이죠. 중국 무협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와호 장룡이지만 아쉽게도 타짜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은 타짜로 하겠습니다. 네, 마침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라라랜드와 타짜, 타짜와 라라랜드. 이거 인생영화 월드컵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상했던 그림이기는 합니다. 이 두 작품의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세 작품이 정말 초반에 맞붙지 않는 이상 아마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얼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네요. 아마 제가 작년에 이 인생영화 월드컵을 했다라고 하면은 타짜를 선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제 삶의 어떤 많은 변화들 덕분에 지금의 저는 라라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역시 사랑만큼 위대한 거는 없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서점원의 인생영화 월드컵 한번 진행해 봤고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족한 지식으로 뭔가 콘텐츠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조금 힘에 부친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